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새 정부가 미래경제를 이끌 핵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로 하자 대전시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H와 손잡고 4차 산업혁명의 거점지로 내세울 산업단지 기반을 빠르게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안산 첨단국방 산업단지와 대동 금탄 융복합 산업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안산 첨단국방 산단 조성 사업은 7,500억 원을 들여 첨단 국방기업과 국방 컨벤션센터 등을 유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스마트 융복합 산단 조성 사업은 1조 3천억 원을 들여 첨단 기업 및 원천 소재 연구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지난 23일 물폭탄이 쏟아졌죠. 이로 인해 총 655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까지의 누적 평균 강수량은 80mm 정도였지만 십정일동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94mm가 집중적으로 내려 총 강수량 104.5mm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주택이 60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 밖에 상가 등 40건, 도로 등 6건의 피해가 신고 처리됐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북의 이동이 103건으로 집계돼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앞으로 부평구는 침수 지역 쓰레기 수거와 함께 자연재해 피해 신고 접수 및 피해 가구 현장 확인 후 조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북 익산시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는데요. 워킹맘들의 호응을 얻어 평일에만 운영하던 서비스를 토요일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간 보육 서비스가 워킹맘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휴일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3월부터 시간 보육 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 오후 10시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보육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7.6%가 만족한 것으로 답변했고, 보육 서비스 이용 전후 삶의 질 변화에서도 95.2%가 긍정적인 답변을 냈습니다. 저희 익산시 특화 보육 사업인 야간 휴일 시간제 보육 사업은 보육사각지대 해소 및 시장님 시간제 보육 확대라고 하는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은 편입니다.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느끼신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경조사 참석이라든지 토요일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사유로는 애경사 참석이 40.5%로 가장 많았고, 자기 발전의 시간 확보가 23.8%, 병원 진료 등 긴급 사유 9.5%, 육아로부터 휴식이 9.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는 이처럼 워킹맘들의 호응이 높아 이달부터 평일에만 운영하던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토요일까지 확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전주의 명소가 된 한옥마을이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휴가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합니다. 신다혜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하던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를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일주일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일주일간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옥마을로 들어가는 주요 구간 11곳에서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합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한옥마을 내 교통 혼잡과 사고 우려를 해소하고 관광객들의 보행권을 확보해 편안하고 쾌적한 관광 여건 제공이 목적입니다. 전주시는 차량 통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차량과 상가 진입 차량의 통행증 배부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랜 신다입니다. 전북 남원시는 고객 맞춤형 민원 처리 편의 증진을 위해 통합 민원 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남원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민원실 3대 외에 올해 동지역 7대, 운봉읍과 인월면 등 2대를 추가로 확대 설치해 총 12개 지역의 발급기를 민원실에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증명서를 원스톱으로 발급함으로써 민원 발급에 따른 대기 시간을 줄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습니다. 발급기는 신청과 동시에 발급 및 교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90일간의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시민 배심원단을 꾸리고 여론을 수렴해 10월 21일까지 결론을 발표하는데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지영 전 대법관이 맡았고 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해 나머지 8명의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석 달간 활동하는 공론화위원회는 직접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이를 결정한 시민 배심원단 구성과 운영 등 공론화 작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2018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한국의 서원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서원은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등 성리학 발전과 서원의 건축 유형을 대표하는 9개 서원입니다. 한국의 서원은 내년 1월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다음 2019년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